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조동기 국어학원 이제 비문학 두 번째 촬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법 얘기를 했었죠. 자, 법 얘기를 공부했었고,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공간의 해체적 읽기라는 약간 예술 지문과 사회 지문을 융합한 그런 내용이에요. 좀 긴 글입니다. 그죠? 자, 근데 긴 글이었지만은 오늘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법률보다는 좀 내용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었죠. 그래서 이 정도 지문을 여러분들 쉽게 좀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라, 네모 쳐라, 뭐 이렇게 세모 쳐라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죠? 동그라미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개인적 공간이고, 세모는 어떤 고안된 공간, 체험적 공간이 되는 거고, 네모는 그 모두 합친 우리 사회적 공간, 일상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떤 현상을 해체하며 읽는다 라는 것은 그 현상을 해체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쪼갠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부정어 나왔죠? 쪼개는 것이 아니다. 부정어 항상 조심하시라고요. 뭐죠? 기존의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새롭게 조명한다. 이게 해체하며 읽기의 개념이래요. 개념이랍니다. 자, 오늘날 공간을 해체하며 읽는다는 것은 공간을 창출하는 비가시적 영역에 주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비가시적,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죠? 공간을 해체하며 읽는다는 것은 공간을 창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주목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자, 어휘하겠죠? 그래서 대표적 작가가 누구라고 하면 앙리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건축학의 공간, 문학의 공간처럼 공간을 구분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공간을 파편화한다고 비판하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비가시적 영역에 주목하여 하여 일상생활과 사회를 포괄하는 공간 이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일상생활과 사회를 모두 포괄하는, 자, 그러니까 비가시적 영역에 주목,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서, 그죠? 이게 바로 앙리 르페브르의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일상생활과 사회를 포괄하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따로, 사회 따로 이렇게 파편화시키지 말자고 그걸 비판한 거죠. 왜 따로따로 보냐는 거야? 같이 합시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라고 이제는. 자, 그래서 그는 공간이 사회의 고유한 성격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이기에 모든 공간은 그냥 사회적 공간이다. 모든 공간은 다 사회적 공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가 다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다 통틀어 다 사회적 공간을 합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 공간도 사회적 공간에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지 말자. 모든 에브리바디 다 사회적 공간에 처리해버리자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이 구체적 형태를 지닌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추상적, 정신적 공간을 아우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합치자고요. 다 합치자고 모든 공간을. 그죠? 다양한 공간을 생산한 주체들의 의도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자, 모두 상호작용해라.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안된 공간. 자, 이게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 합시다. 상호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공간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바로 고안된 공간과 다음에 체험된 공간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즉 보세요. 이 고안된 공간과 체험된 공간을 모두 상호 융합해서 사회적 공간을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안된 공간이 뭐죠? 그럼 체험된 공간이 뭐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 글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고안된 공간과 체험된 공간의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다른 분리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두 공간을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이 두 공간이 있는데 우리 이 두 공간을 모두 상호작용시켜서 사회적 공간이라고 포괄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영역을 나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 에브리바디 모든 게 다 같이 상호작용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안된 공간이 무엇이며 체험된 공간이 뭔데? 이제 이 두 개가 쪼개지겠죠. 물론 최종 결론은 이 두 개를 합치자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만은,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 그래서 제가 참 정리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를 나눈다 그랬죠.
동그라미 세모를 합친 게 네모라는 겁니다. 이 네모가 이걸 주장들이에요. 이 네모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해체적 공간 읽기의 개념과 해체적 공간 읽기의 개념과 뭐죠? 르페프로의 주장. 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지금 넘어가도록 했죠.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의식 구조 안에서 일정한 이론적 형태를 지닌 담론, 어떤 이야기거리, 중심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 도시계획자, 예술가 같은 전문가 집단은 한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이론이나 중시하는 가치에 근거해 고안된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럼 고안된 공간이 뭔데? 전문가 집단이 만든 거네요. 그죠? 자, 이게 개념이네요. 자, 이게 개념입니다. 고안된 공간, 전문가 집단이 자신이 정당한 이론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추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이나 도시계획의 도면지도 등에서 투영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네요. 그럼 얘는 좀 추상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죠? 어떤 도시계획의 도면을 이용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던져두고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 냉전부터. 냉전 시대의 서방 국가들은 공산권 국가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공산권 국가의 영토를 크게 확대해 왜곡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이념에 의해 이념 이데올로기 고안된 지도의 공간은 대중들에게 공산권 국가의 위협을 각인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러니까 이거 위협라는 이런 추상적인 성격을 띠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도 한 장으로. 그죠? 자,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예시가 되겠죠. 예를 들었습니다. 이는 고안된 공간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게 특징 두 번째죠. 그럼 뭐죠? 바로 이데올로기 도구입니다. 우리 뒤에 그 문제 나옵니다만은 어떤 동상, 영웅들의 동상, 이게 다 이데올로기죠. 그죠? 민족주의, 국뽕 이런 것들, 국뽕을 중시하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그 나라 민족에 대해서 과장되게 하는 거. 우리나라는 그나마 국뽕은 그나마 애교해요. 거의 없다고 봐요. 일본과 중국의 국뽕은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진짜 세 발의 표기를 해요.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죠. 우리 역사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있는 역사는 맞아요. 있는 역사인데 조금 과장한 거. 아니 많이 과장한 거고 일본은 없는 역사인데 있다고 봐요. 근데 한국은 있는 역사인 것마저도 없다고 봐요.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중일의 역사 비교.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공부했던 저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건 있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있다고 말을 못하니 조그만 국뽕도 국뽕 민족주의자 국뽕 현실을 모르고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계속 얘기도 될 만합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하면서 그게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 스스로. 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또 경솔한 민족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문단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문단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고안된 공간의 개념과 특징. 고안된 공간의 개념과 특징. 자,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이에 비해가 나왔죠. 그러면 딱 문단에서 이에 비해니까 이제 반대가 되니까 이제 체험된 공간에 공간을 붙여놔야 되겠죠. 그죠? 자, 이에 비해 체험된 공간은 자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정신적으로 다양하게 체현되는 공간이다. 그럼 얘가 개념인데 그 뭐가 핵심이죠? 상상력이 중요하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이네. 쉽게 말하면 사회적 공간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도구적 공간이라면 바로 체험된 공간은 개인의 공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재현이란 외적 대상을 주관으로 조합하고 상상을 통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들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대를 각기 개별화하여 체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연극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 그 공간이 다 다르게 좀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연극에서 예를 들면 1980 우리가 예를 들면 1988, 1994 응답하라 1998, 응답하라 1994를 연극을 하든 영화를 하든 봤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공간들을 볼 때마다 또는 그 소품을 볼 때마다 다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맞아 나도 저 크레파스를 사용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 저 크레파스 싫어, 나 저 크레파스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단 말이야. 이런 추억이 다 다르겠죠. 이렇게 추억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바로 그게 개인적 공간이죠. 그래서 이 공간은 개인의 사고에 따라 각기 달리 체험되는 공간이며 유동성을 지닌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뭐죠? 개인에 따라 체험되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띠고 있다. 각각 다르더라. 유동성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집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 현재와 과거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시대별, 장소별로 체험된 공간에 지닌 유동성을 보여준다. 예니까 가볍게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러한 개별성과 유동성을 지닌 체험된 공간은 주민들의 집단적 정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자, 이게 또 특징 두 번째인데요. 개별성과 유동성을 지닌 체험된 공간은 집단적 정치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자, 왜 메모쳤냐고요? 이게 바로 이 집단적 정치 행동이 바로 고안된 공간과 체험된 공간의 융합된 형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이 부분은 좀 어려웠죠. 바로 우리 이 부분이 고안된 공간과 아까 했던 이데올로기 공간과 자 뭐죠? 바로 공간과 그다음에 체험된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온 행위가 바로 집단적 정치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지 또 설명하는 게 그 다음 파트에 나온 거겠죠.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체험된 공간의 개념과 특징이 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문단을 보죠. 와우, 길어. 좀 축소 길어. 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이러한 사회적 공간들이 상호작용, 이제 나오잖아. 아까 이란 바로 위에 거. 아까 위에 말했던 집단적 정치행동이 바로 이거죠. 바로 상호작용이라고요. 일면은 이언 보든이라는 사람이 일상 공간에서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제부터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어떤 집단 행동이 있었는지. 자, 보세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심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엄숙한 구조물로 왜 제가 세모를 쳤죠? 다 고안된 공간, 바로 이데올로기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세모를 친 겁니다. 자, 했죠? 구조물처럼 추상적 담론을 형성한 상징적 공간에서 바로 상징적 공간에 바로 아까 말했던 고안된 공간의 같은 세모죠. 자유롭게 자신들의 스케이트 기술을 뽐내곤 한다. 자, 합니다. 자, 그러면 도심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엄숙한 구조물은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가치나 지배층의 담론에 의해 규범화된 일상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고안된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바로 규범화된 공간입니다. 바로 이데올로기 공간이죠. 자, 그럼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행위를 통해서 기존의 규범화된 공간에 무엇을 상상력이 충분한 공간으로 바꿉니다.
자, 상상력이 우리 충분한 공간이 바로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개입 체험화된 공간이죠. 바꿉니다. 몇몇 서구 대도시에서는 이런 행위가 공간과 사람의 관계가 혼란을 초래한다며 해당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스케이트보드를 통해 방지하겠죠. 정치를 방해합니다. 안 돼! 이곳이 어떤 곳인데?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를 건국한 그 사람의 조상이 우리나라를 건국한 어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원이야. 어디에 여기서 노래 부르고 떠들어? 저리 안 꺼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의 요지는 뭐죠? 이언보드는 그러지 말라. 서로 같이 융합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숙한 공간이 즐겁고, 그죠? 많은 사람이 같이 와준다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더 기리지 않을까요? 이 얘기죠. 물론 약간의 질서는 필요하겠지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통행 방지 정책, 통해 방지 장치는 바로 고안된 공간 때문에 나온 행위죠. 이에 대해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하는 구호를 내걸고 집단적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바로 집단적 캠페인이 나오네요. 집단적 캠페인이 바로 서로 융합된 거죠. 왜? 저 행위가 왜 나옵니까? 사회적 공간, 체험적 공간과 고안된 공간을 서로 합치자. 그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진 거예요. 상호 융화시키자고.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행위와 이들의 캠페인은 지배층의 담론을 규범하여 강요하는 수직적 질서인 고안된 공간을 체험화된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시도가 뭐죠? 바로 서로 융합시켜요. 서로 융합. 바로 이게 우리 이거 모두 다 사회적 공간으로 부르자. 일상적 공간으로 부르자. 하고 했잖아요. 사회적 공간 또는 일상 공간으로 부르자. 이 말입니다. 이거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공간을 도시의 주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수평적 질서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저항인 셈이다. 그러면 기존의 공간을 뭐죠? 바로 수평적 질서의 공간으로 변화. 그 수평적 질서가 바로 네모가 되겠죠. 네모가 되고 자유롭게는 평등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걸 합쳐서 수평적으로 만들자 이 말이죠. 이게 결국 이게 융합시키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집단적 캠페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공간은 서로 융합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네 번째 문단은 고안된 공간입니다. 고안된 공간과 체험된 공간의 상호 작용 사례가 바로 집단적 캠페인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앞에 법률 있는 거다 조금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 마지막 문단 항상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요 일상 공간은 네모초적 사회적 공간이라고요. 그죠? 정해진 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수동적 억압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 억압의 공간 아까 세모죠. 상상력이 존재하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공간 아까 말했던 체험의 공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융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동성과 창조성, 지배와 저항이라는 대리적 요소들이 병존 함께했다. 만드는 모순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일상 공간을 노예 공간이기도 하지만이 바로 세모잖아요. 바로 고안된 공간, 예스의 공간이기도 하다. 합친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르페르브르의 해체적 공간 읽기는 현대 도시의 일상 공간이 지배층의 담론에 의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든 주체가 개별성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러한 공간 읽기는 오늘날 대중에게도 많은 것을 시도로 이어가고 있다 했으니까 얘가 뭐죠? 바로 의의가 되겠죠. 가치, 의의.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은 르페르브르의 해체적 공간 읽기의 의의.
해체적 공간 읽기에 의의에 되겠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럼 자, 바로 문제 풀도록 하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르페르브르의 견해는 옳지 않은 거. 자, 가볍게 답 위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쉬운 거니까요.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회적 공간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해 파편화된 공간이다? 아니죠. 사회적 공간은 자, 체험적 공간과 자, 체험적 공간에다가 그죠? 고안된 공간을 합친 거죠. 융합된 거죠. yes와 no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답은 4번, 5번이죠. 자, 다음에 2번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보기를 보시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부의 징기즈칸 광장에는 몽골 제국의 정복과 징기즈칸의 사회주의 혁명의 영웅 수바타르의 동상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보세요. 그럼 둘 다. 자, 그러면 이 수바타르 동상도 고안된 공간이고 다음에 징기즈칸 동상도 고안된 공간 두 개가 있는데 이 얘기예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몽골 정부는 정권 수립에 공을 세웠던 수바타르 동상을 세워 광장의 상징적 의미를 보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바타르 동상을 여겼는데 하지만 냉전 붕괴 이후 몽골 정부는 민족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웅장한 건물과 징기즈칸 동상을 광장에 바로 세우고 그래서 그 광장을 징기스칸 동상을 바로 세우고 보세요. 광장의 이름도 수바타르 광장에서 징기즈칸 광장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보세요. 수바타르도 고안된 공간이고 징기즈칸도 고안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뭐죠? 고안된 공간도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밖에 안 되죠. 다 고안된 공간이니까. 그래서 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담론이 변화하면 고안된 공간도 변할 수 있다. 전부 다 지금 고안된 공간만 바뀌지 여기는 체험된 공간이 없어요.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기억에 yes이고 no이다. no의 공간이기도 하고 yes의 공간이기도 하고 다 이 말이죠.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일상 공간 모두 합쳐지는 일상 공간은 규범화된 질서에 의해 억압되는 공간인 동시에 개별성을 노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게 바로 no의 공간이고 이게 yes의 공간이다. 그래서 두 가지이기 때문에 no의 공간이기도 하고 yes의 공간이기도 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대에 제가 숙제를 냈던 두 개의 지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앞에 법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근데 우리 이 부분은 공간적 해체 읽기는 좀 내용이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앞에 법보다는 좀 시간이 조금 더 적게 걸렸죠. 하여튼 어렵든 쉽든 간에 비문학은 그냥 꼼꼼하게 핵심을 찾으면서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지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